들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11월 27일 일요경마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월말 경마만큼은 강민이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 편성도 재미가 있습니다. 혼전 경주가 많아요. 한 절반 정도는 난타전 경주, 혼전 경주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 초고액 배당이 터질 경주도 한두 개 경주가 보입니다. 배당이 나오는 경주는 과감하게 배팅을 들어가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승부 경주는 5경주, 초대박 막건이 터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5경주, 그리고 후반부에 10경주와 11경주를 승부경주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또한 부산 교차 경주가 이 3경주가 상당한 혼전인데 현장 변수를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만은 고배당을 강하게 노리고 갑니다. 3경주, 부산 교차 경주 3경주까지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살펴봅니다. 11월 27일 일요경마 1경주입니다. 국산마일꾼 1000m 2세마 별정 C형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경마 1경주에서도 배당이 터졌어요. 강민이 고배당으로 째려봤던 마필이 그때 당시 4번마였죠. 4번마 퍼펙트 삭스라는 마필. 주행심사 때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많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현장 예상에서도 강하게 노렸는데 이 충마로 놓고 가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냥 삼복조만 가져갔어도 뭐 배당이 45배였으니까 그냥 두둑하게 먹고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일요경마에서 고배당 복병을 잡아놓고도 엮어먹지 못하는 레이스가 많았습니다. 자, 이번 1경주 일요경마 1경주에서도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은 외곽에 있습니다. 11번마 1000빛, 11번마 1000빛을 주목합니다. 당일 배당판에는 4번마 라이언룩, 그리고 9번마 수성챔프,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릴 거예요. 7번마 빅트리오, 주행심사 내용 좋았고 또 실전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만, 11번마 1000빛이라는 마필이 11월 4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스타트 나오면서 뒤로 쳐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뽑아나가는 탄력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그 퍼펙트 삭스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쪽에 갇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곽에서 질러서 나서는 그림이 되면 고배당을 터뜨릴 마필은 11번마 1000빛. 자,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안쪽 게이트 2번마 태양의 전설이 직전에 수성챔프와 같이 떴을 때 착차가 거의 없어요. 이 수성챔프라는 마필이 결승선에서 외곽으로 기대면서 걸음을 남겼죠. 기대지 않았으면 충분히 2차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복귀 내용인데요. 오히려 2번마 태양의 전설은 오늘은 안쪽에서 다시 한번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번마 수성챔프가 인기마로 팔린다면은 2번마 태양의 전설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번마 태양의 전설, 11번 1000빛도 배당 막건으로 주목할 레이스다. 1경주는 너무 인기마에 연연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중배당, 중고배당 막건까지 공략해 볼 필요가 있는 신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1월 27일 일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일꾼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한마디로 똥말들이 뛰는 똥편성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팔리는 인기 마필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자, 이런 경주 터지면 또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어요. 강민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고배당이라는 것은 인기마가 불안해야 터지는 거거든요. 1번마 상하볼 강자가 직전에 얼레벌레 배당판 바람을 불었습니다만 책임지고 꺾어들었던 마필입니다. 8월 14일 경주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공백기가 있었던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무기력하게 깨졌잖아요. 1300 경주거리는 안 된다.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오늘 또다시 1300이에요.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은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현장 컨디션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웬만하면은 접어버리고 싶은 마필입니다. 4번마 고스트가 문성기수로 안제 교체가 됐다고 해서 인기마로 팔려요. 아마 인기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문성이라고 해서 더 끌어낼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직전에 물론 전동 기수가 말을 잘 타는 기수는 아닙니다만 나름 정말 열심히 탔습니다. 배고픈 기수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열심히 타서 깨졌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성이가 탔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뽑아낼 걸음은 없다. 외곽에는 12번마 영웅건마가 직전에 상하벌 강자 또 고스트 이런 마필과 같이 뛰면서 그래도 2착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이게 페로비치라면 또 인기바로 팔리는데 이 마필의 단점은 내축으로 기다는 압박이 너무 심해요. 직전에는 2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좀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외곽이잖아요. 못 믿는 거죠. 1번, 4번, 12번 세 마리가 인기바로 팔리는데 세 마리 다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초고액 배당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11번만 동진펀치가 직전에 떴던 마필들 중에서는 그래도 복귀 내용이 조금 낮습니다. 뭐 꾸역꾸역이긴 하지만은 끝걸음을 보였고 무엇보다도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분명 더 띄워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한 2마리 정도 더 있어요. 자, 이번 이경주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11월 27일 일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관심있게 살펴보는 마필이 한 2마리, 3마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인기마 한 2마리 정도를 꺾고 갈 생각입니다. 안쪽 게이트 2번마 안양치타가요. 안쪽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어요. 자, 순군전이라도 동일거리 1000m는 또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꿈의 시련 콜린킹. 꿈의 시련은 그 다음 경주 또 널널하게 대가리 친 마필 아닙니까? 209배를 추천 경주로 때려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고 이 콜린킹이라는 마필은 2세마 대상 경주에 나서서 3차까지 오면서 3복승식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데뷔전에 떴던 그 편성이 결코 약한 편성이 아니고 직전 경주도 여유있게 선행을 갔어요. 압박을 받았는데 끝걸음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쪽 게이트 선행 조건이면 2번마 안양치타 또 봐야 됩니다. 강민이 볼 땐 여기선 또 선행이에요. 그래서 2번마 안양치타를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4번마 민트는요. 제가 이거 기승기수 교체되면 무조건 된다. 정현이, 철경이, 도중이 뭐 이런 말씀 드려서 뭐 혹시라도 그런 기수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말 못하는 기수들이에요. 정말 말 못하는 기수들. 근데 직전에 이 하나로 안제 교체가 되니까 바로 대가리 쳐버리잖아요. 4번마 민트가 선행을 나서면 잘 뛰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단순한 선행마가 아닙니다. 순군전이라서 덜 팔리면 또 봐야 돼요. 또 봐야 되는 마필이고 7번마 금곡성이라는 마필이 9월 24일 경주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죠. 원래 이 마필의 단점은 모래를 맞으면 잘 쫓아가지 못하는 악벽이 있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인데 9월 24일 날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이 좋았고 또 직전 경주도 큰 착차가 없었어요. 거의 뭐 뭉쳐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7번마 금곡성도 여기서는 봐야 됩니다. 2번, 4번, 7번 이 세 마리가
복귀 내용으로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좀 불안한 인기마가요. 좀 지울 마필이 한 2마리 있는데 그거는 제가 현장까지 좀 현장 변수를 살펴보면서 공략하겠습니다. 일단 2번마 안양치타를 승군전이라도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4번 민트, 7번 금곡성까지는 실전 막건으로 공략을 하면서, 자, 이번 4경주도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려볼 3경주가 되겠습니다. 11월 27일 일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입니다. 인기마는 있습니다만은 강축마가 없는 난타전입니다. 10번마 해군머니가 직전 경주 선행을 나서고 거리를 좀 많이 벌렸어요.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는데 거의 뭐 버티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어요. 또다시 단독 선행을 나선다고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인기 1위로 팔립니다. 근데 이게 선행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안쪽에 3번마 왕대장도 빠르고 또 강자승, 허리케인 블루, 뭐 승자 여걸도 빠른 마필이고요.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에요. 물론 단순 선행만은 아닙니다만 거리적성이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판단되죠. 인기 1위로 팔리면 조심할 마필입니다. 12번 해피센세이션은 앞말인데 마체가 작습니다. 부담 중량이 1.5kg 내려간 거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봐요. 다만 이 마필이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선두권에서 전개가 잘 풀려야 되는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이것도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기마로 공략하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마필이죠. 그래서 10번, 12번 요 팔리는 인기마 요 2마리는 불안불안합니다. 뭐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안쪽에 2번마 허리케인 블루를 주목합니다. 자, 2번마 허리케인 블루는 2011년도 코리안 더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강민이 또 승부 경주로 오경환 기수의 광야제일을 놓고 적중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광야제일 2011년 코리안 더비를 우승했던 그 광야제일과 부마, 모마가 같은 전형제 마필입니다. 그래서 혈통적 잠재 능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면서 직전 경주도 강하게 노렸죠. 강하게 노려서 그때 스톰 라이커의 허리케인 블루 35배를 딱 2방 압축 막건으로 승부 경주를 아주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자, 무조건 더 뜁니다.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부담 중량이 56 늘어난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워낙 마체가 좋고 근육질이라서 2번마 허리케인 블루는 2번 게이트라면은 선행 다시 한번 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에요. 선행 선입이 다 됩니다. 2번마 허리케인 블루를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7번마 스타페르행이 승군전인데 1300 첫거리인데요. 이게 사이즈가 좋아요. 직전에 떴던 그 역대 처광 지지난주요? 대가리 쳤죠? 컨저버티브 지난주에 또 2차 왔고 케이킹 또 대가리 쳤고 직전에 떴던 그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강했어요. 무엇보다도 이게 굉장히 늦발을 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진로가 많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날라오는 탄력이 뭐 장난이 아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7번마 스타페르행은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한결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번마 허리케인 블루, 7번마 스타페르행 이 2마필을 강하게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2번, 7번이 인기 순위에서 한 3, 4위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마들을 굳이 연연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면 의도적으로 중배당을 기본 막건 때리고 또 전개 상황에 변수가 있는 마필이 몇 마리 보여요. 한쪽에 3번마 왕대장이랄지 또 5번마 스페셜 샤인이랄지 이런 마필들도 복귀 내용으로는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11번 착한 금화라는 마필도 직전에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인데 다시 한번 노려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까지 엮여서 들어가면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2번마 허리케인 블루나 7번마 스타페르행 이 둘 중에 한 마필을 현장에서 충마로 놓고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주는 부산이죠. 부산 교차 레이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 2세마 경주입니다. 1번마 큰 자유를요 대가리로 인정하고 갑니다. 자, 이 마필은 7월 15일날 데뷔전에서 자력 입상에 성공했던 내용이 상당히 좋았는데 8월 26일 경주에서는 그 연대가 걸린 마필이 있었죠. 그러면서 제대로 승부가 안 됐어요. 그냥 안 갔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열심히 타고 3차기 머무르긴 했습니다만 워낙 상대들이 강했어요. 자, 오늘은 1번 게이트인데 밀면 선행이고요. 최근 경주 보면 선행이 아니라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번마 큰 자유를 놓고 후착을 찼습니다. 4번마 퀸 미디어가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강했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인기마로 팔릴 텐데 편성이 강했다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선행을 나섰는데 끝걸음이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오늘 선행을 나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쪽에 1번마 큰 자유라는 마필도 있고 또 퀸즈블릿이나 시크릿 마린도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6번마 퀸즈블릿은 김영건 기술 안지 교체가 됐는데 이게 9월 9일 경기에서 8.9배를 한 방으로 찍어 먹었던 마필 아닙니까? 쫓아가도 되는 마필 봐야죠. 1000m는 봐야 되고 7번마 시크릿 마린이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너무나 강했어요. 이 마필이 9월 23일 경주에서 결승선 전방 한 300m 부분에서 왼손 채찍을 두들기다가 채찍을 놓쳐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직전 경주 강민이 강하게 노렸는데 강적들 틈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해볼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7번마 시크릿 마린 봐줘야 되고 9번마 영광의 헌터가 이게 참 문제가 되는 마필인데 이 보렐리가 결국 면허정지 1년을 먹고 짐 싸서 갔죠. 근데 이 보렐리라는 이 기수가 예전에도 좀 인기막 강축으로 팔린 마필 여러 번 좀 부러뜨렸어요. 강민이 뭐 시원시원하게 꺾으면서 재미를 봤던 마필이 있으면 대표적인 거는 그 4조 마방에 있었던 매직 위너 뭐 이런 마필들은 금요 경마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노골적으로 붙들고 늘어진 마필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사단을 내고 지네 나라 쫓겨갔어요. 서울 경마장에서도 임난이가 이제 열흘 기승정지를 먹었죠. 지난주에. 이게 외국인 용병들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9번마 영광의 헌터가 직전 경주 보렐리가 독자적으로 그런 짓거리를 했다. 그걸 증명을 하려면은 강윤건 조교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승부를 해야 돼요. 이번에는. 되든 안 되든 승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당 말아서는 9번마 영광의 헌터까지는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이게 10월 7일 경주에서 1분 2초대를 뛰었던 마필인데 직전에 1분 6초예요. 말도 안 되는 기록이잖아요. 9번마 영광의 헌터까지는 관심권으로 가져가자. 1경주는 교차에서 1경주는 1번마 큰 자유를 놓고 6번, 7번은 기본 막건이고 9번마 영광의 헌터까지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1월 27일 일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고배당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터졌다고 보는 난타전 혼전입니다.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많아요. 근데 확실하게 내가 대가리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인기마는 충막감은 없습니다. 2번마 미스터 챔피언은 승부 의지 하나만큼은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데뷔전에서 9월 3일 데뷔전에서 임경기수가 기승전지 3위를 먹었어요. 외곽에서 밀고 나오다가 뒷말들을 방해하는 바람에 기승전지 3위를 먹었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는 7주 만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슨 마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임경기수가 기승정지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임경기수의 기승정지가 풀리는 날에 맞춰서 나오면서 대가리를 친 겁니다. 그만큼 의지 하나만큼은 만땅입니다. 오늘도 임경기수고 안쪽 게이트고 감량 조건까지 좋아요. 다만 1300m 첫거리 도전의 순군전이에요. 1300 첫거리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의문이죠. 선행도 장담할 수 없어요.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첫거리는 장담하기 어렵고요. 이게 인기 1위로 팔리거든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심해야죠. 이런 마필들은요. 충마로 놓고 가지 않습니다. 7번마 드림선은 직전에 안쪽을 째고 올라오면서
대가리를 쳤는데 끝걸음 탄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런데 거리적성이 넉넉하지 못해요. 1300m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거리적성이 짧은 추임마, 예전에 이게 1300에서 1400에서 인기마로 팔리고 부러진 적이 꽤 있었죠. 그래서 7번마 드림선도 충막감은 아니고 10번마 스페이스타가 51조에서 옮겨오면서 8월 27일 경주에서 999 막걸을 터뜨렸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또 나름 잘 탔어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던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나오질 않는데 전적을 볼까요? 28전 2승 2착 2회입니다.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전력이에요. 이게 뭐 능력을 뽑아내봐야 얼마나 더 능력을 뽑아낼 수 있을지 사실은 믿음을 갖기 어려운 마필이죠. 8번마 자진몰이가 직전에 선행을 나서면서 대차로 낙승을 거뒀는데 그 전에 7월 달에 보면은 깜빡이로 팔렸어도 강민이 시원하게 꺾어들였던 마필입니다. 9월 24일 날도 인기마로 팔렸는데 나름 열심히 타고 깨졌죠. 느린 페이스에서 그나마 좀 이렇게 선두권 전개를 편안하게 풀어가야 더 뛰는 마필로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마 자진몰이도 그나마 좀 앞장을 깔 수 있고 문성이라서 직전에 워낙 끝걸음이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충마감은 아닙니다. 자, 이래저래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 중에 충마로 놓고 갈 만한 마필이 없어요. 안쪽에 3번마 미러콜 투유도 직전 경주 강민이 좀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인데 배당판에 아주 개바람이 불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좀 힘을 쓰고 선행을 나섰는데 2착 싸움에 밀렸어요. 뭐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더 뛰는 마필로 봐지죠. 자, 강민이 이번 경주 충마로 놓고 가는 마필은 언급해드린 마필 중에 없습니다. 인기 순위 한 7위권, 8위권 되는 마필을 대가리에 놓고 갑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들이 다 부러질 수도 있어요. 폭탄 배당 999 막권까지 터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좀 과감하게, 무식하고 과감하게 고배당 승부를 공략하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교차 레이스 2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4번마 메이저 댄서가 승군전이지만 이거는 능력마요. 능력마. 오늘 이편성에서는 또 된다고 봐요. 4번마 메이저 댄서가 선행까지도 뽑아 나설 수가 있다. 안쪽에 있는 2번마 오마이 캡틴이 예전 순발력이라면 선행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뭐 이렇다 할 걸음이 없어요. 그래서 4번마 메이저 댄서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요. 자, 후착권에서 3번마 화랑의 후예가 직전에 경남신문배 대상 경주에서 뛰었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사실 9월 23일 경주를 보더라도 이게 뭐 능력이 센 말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조금 조심스러워요. 1300 경주거리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안쪽에 있는 1번마 빅골드 직전 경주 대가리로 놓고 9.6배를 압축 막건 찍어 먹었던 마필인데 끝걸음에 여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리 적응력이 좋아요. 그래서 1번마 빅골드가 덜 팔린다면은 배당으로 공략해볼 가치 있겠고요. 외곽에는 11번마 불꽃청춘이 2주 만에 서둘러서 출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직전에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착지불량이 일어나면서 거의 뭐 꼿꼿 낙마될 뻔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3차까지 왔는데 봐줘야죠. 5번마 차세대도요. 9월 9일날 22배를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요. 추임력이 좋습니다. 4번마 메이저 댄서가 어차피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는 그림이면 뚝심으로서는 5번마 차세대까지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 놓고 뭐 1번, 11번 그리고 5번 차세대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1월 27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6경주는 원래는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무리 봐도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8번마 청담불패는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선행을 나섰어요. 그리고 덜미가 잡혔습니다. 큰 착차는 없었습니다만은
1400 첫거리를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선행을 가서 끝걸음이 무너졌다. 또 대결 내용을 보니까 결승선에서 채찍과다. 채찍을 엄청나게 두들기면서도 못 들어왔다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뽕을 뽑은 겁니다. 9월 24일 날 11배짜리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고 데뷔전부터 쌍대가리 놓고 5.7배를 압축 막건 찍어 먹었던 마필입니다만은 강민이 생각했던 것보다 큰 능력을 지닌 마필은 아니라고 평가가 됩니다. 10번마 대보명가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8월 20일 날 인기순위 7위였을 때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이걸 추천 경주 승부지 충마로 놓고 26배짜리를 주력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최근에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는 모래 악벽이 호전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외곽 게이트를 극복을 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5.5kg 늘어난 부담 중량 못 믿죠. 깜빡이로 팔리지만 못 믿습니다. 오히려 4번마 에코부스터가 직전에 강민이 26배짜리를 승부로 때려 먹었는데 다시 뛰면 대보명가를 이길 수가 있겠다라고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1번마 에코부스터를 10번마 대보명가보다는 좀 더 강하게 노려볼 줄 필요가 있겠는데 이 에코부스터라는 마필은 너무 늦발동이 걸리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럽습니다. 3번마 레전드킹은 직전에 깜빡이로 팔렸지만은 꺾어드렸죠. 책임지고 꺾었습니다. 왜요? 거리 적성이 짧으니까. 1400은 죽었다 깨도 안 된다. 꺾었던 마필인데 1300도 넉넉한 조건은 아닙니다. 7번마 뉴월드도 선행을 가야 더 뛰는 마필이고 11번마 페나코바 최근 두 번에 뛰었던 편성이 상당히 강했다고 봐요.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 전개를 얼마나 끌어올리냐가 관건입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다. 앞으로 보여줄 게 더 있다. 9월 24일 날 데뷔전에서 청담도끼 후착으로 들어갔는데 청담도끼는 문화일보배에서 우승했던 마필이죠. 사이즈가 좋습니다. 직전 경주도 워낙 상대들이 강했어요. OK 연답은 지난주에 또 대가리 친 마필이고 그래서 11번 페나코바가 그나마 편성상은 가장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번 페나코바를 강하게 읽어주시고 지금 인기 마필들이 불안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중배당 압축 막거를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 교차경주 3경주입니다. 3경주는 강민이 현장에서 현장감을 좀 살리면서 고배당을 노려볼 생각이에요. 지금 인기 마필들 5번마 케안명품 그리고 9번 아리까리 이런 마필이 팔리죠. 뭐 8번 트리플 영광 이런 마필들 다 못 믿습니다. 다 불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의외로 지금 복병들이 많아요. 2번마 태양의 질주도 안쪽 게이트라면은 이거 8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마필인데 봐야 되고 외곽에 있는 12번마 모닝코리아도 직전에 경남일보죠. 2세마 대상 경주에서 이 트리플 영광과 같이 뛰었는데 이 트리플 영광이라는 마필은 이 끌리는 악벽 때문에 이런 거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건 1200은 검증이 필요하고 오히려 덜 팔리면 12번만 모닝코리아가 좀 더 배당 가치는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자 강민이 충마로 노리는 마필은 여기서 없어요. 인기 순위가 한 7, 8위권 되는 마필 6위권 되겠네요. 6위권 그 마필 놓고 갑니다. 999 막건까지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3경주는 당일 현장에서 인기 마필들에 대한 불안 요소를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고배당을 노리는 현장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1월 27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역시 혼전이에요. 강축이 없습니다. 강민의 관리마필 여러 마리 나오고 있는데 안쪽에 1번만 우리가 보는 직전 경주에서 대가리 세워놓고 33.8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을 했던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코너를 돌면서 선행을 나섰어요. 그리고 끝걸음이 널널했기 때문에 순군전이라도 동일거리 1200은 또 봐야 됩니다. 1번마 우리가 본 외곽에는 11번마 흥룡이라는 마필은
이건 뭐 기본 사이즈가 굉장히 센 놈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주행심사 때 늑발을 했는데 중속을 끌어올리면서 뭐 널널하게 그렇게 주행심사를 통과했던 마필이고, 데뷔전에서도 보면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는데 대하시가 좋아요. 대하시로 그냥 뭐 널널하게 낙승을 거뒀는데, 11번 홍룡은 순군전이라도 이건 또 되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7번만 파워비술은 거리 적성이 넉넉하지 못해요. 1200이 적정거리로 판단되고, 그런데 그동안 튀었던 상대들을 보면 사이즈는 1번이나 11번보다는 조금 처지는 전력으로 평가가 되고요. 10번마 브라이트캣이 직전에 4.2배를 압축막건 때려 먹었는데 주행심사 때 선행을 갔거든요. 근데 직전에는 선행을 나서지 않고 선두 외곽을 묻어가면서 널널하게 대가리 쳤는데, 이것도 능력마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5번마 프로갈 게임은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좀 끌린 앞벽을 제어를 하면서 자력으로 우승을 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이것도 기본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고배당은 5번마 프로갈 게임이 조금 덜 팔릴 것 같으네요. 보니까 덜 팔리면 노려야죠. 5번마 프로갈 게임까지. 자, 이래저래 지금 인기 마필 중에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경주인데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는데, 일단 충마로 노릴 마필을 현장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11번마 흥룡, 그리고 10번마 브라이트캣, 아니면 7번마 프로갈 게임. 자, 이 세 마필 중에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간다 라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 27일 부산 교차레이스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3번마 선샤인 알파를 놓고 가느냐, 아니면 9번마 쾌속볼트를 놓고 가느냐, 그걸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번마 선샤인 알파라는 마필은 직전에 깜빡이로 팔렸는데 시원하게 꺾어들었던 마필입니다. 책임지고 꺾었어요. 제가 직전경주 제가 좀 재밌는 게, 요즘은 이렇게 그 지우개 막건 있잖아요. 지우개 막건. 강민은 그 지우개 예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떤 분이 이거 확실하게 지울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지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1600에서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고 확신을 했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1400으로 경주 거리를 내려왔다는 거. 다만 지금 승부 착순에 딱 걸려 있어요. 지금 레이팅이 40점이니까 그 부분이 49점이니까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럽고, 9번마 쾌속볼트도 지금 레이팅이 50점입니다. 이것도 뭐 3창만 와도 지금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3번이나 9번 중에 대가리를 놓고 가야 되는데, 9번마 쾌속볼트는 직전에 11배짜리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을 때 경주 내용적으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그야말로 만땅이다, 믿고 때려라, 뭐 이 정도로 자신있게 승부가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3번, 9번 중에는 그래도 9번 쾌속볼트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제가 현장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부담 중에 늘어난 부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현장 승부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독고다이로 자력 승부가 가능한 마필은 7번마 캐안 영웅이죠. 직전에 안 갔습니다. 느슨하게 전개를 풀어가면서 아예 안 갔고, 4번마 백두 영웅은 상대적으로 좀 부담 중량이 유리하고, 10번마 파이버 빅터스가 다실바 기수가 제한정이 올라왔는데 직전에는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외곽, 왜 그렇게 무리하게 외곽을 탔는지 모르겠어요. 복귀 내용으로는 10번마 파이브 빅터스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야 된다. 이래저래 좀 어렵네요. 지금 충마가 3번, 9번 중에 놓고 가야 되는데 두 마리가 다 승군 착순에 걸려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는 4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교차에서 4경주입니다. 11월 27일 일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상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인데요,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10번마 시티스타가 최근에 6연속 입상을 달리면서 상승세가 거침이 없습니다. 경주 내용적으로도 뭐 월등한 능력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직전 경주도 선행마디에 바짝 붙여가면서 끝걸음이 더 나왔고, 또 9월 4일 날도 한 방으로 때려 먹었고, 또 4월 23일 날도 대가리 놓고
뭐 삼복승신까지 챙겨 먹었던 마필이죠. 자, 다만 57kg 늘어난 부담 중량을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인투 더 와일드 정도, 아니면 뭐 6번마 다크레이드가 예전에 선행을 놨던 마필이니까요. 그럼 뭐 정글 드러머 이강사석, 외곽에서 얼만큼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8번마 이강사석이 1700을 선행하고 한 바퀴 잡아 돌았던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좀 줄어든 경주거리가 한결 유리한 조건입니다. 직전 경주도 거의 2차권에서 착차가 없이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는데요. 오늘 뭐 줄어든 경주거리면 봐야 되고, 7번마 정글 드러머는 10월 16일 날 14.8배 적중했던 마필입니다. 선행을 나섰고, 직전 경주는 또 선입으로 쫓아가면서도 끝걸음이 여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7번마 정글 드러머도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 14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인기 마필들 이런 이 7번, 8번, 10번이 인기마고, 4번마 대한천왕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선행을 나서고 내주고 다시 또 쫓아가면서 대가를 쳤는데, 직전 경주도 강민이 이거를 뭐 강축으로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 아닙니까? 9월 3일 경주도 보면 선두권이 무너지는 편성이긴 했습니다만은 내측으로 좀 기대면서도 끝걸음을 보였고, 그래서 4번마 대한천왕까지도 무시할 수 없어요. 감량 조건이면요. 다만 1400 경주 거리 현장까지 좀 의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7번, 8번, 10번 저렇게 4마리로 압축이 됩니다. 나머지 마필 뭐 인투 더 와일드까지는 사실 손이 가질 않아요. 이게 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최근에 뛰었던 그 편성 자체가 너무나 좀 약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2번의 인투 더 와일드는 좀 현자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아마 요게 인기바로 팔리겠네요, 보니까. 10번만 시티스타를 인정합니다. 10번 시티스타는 당연히 뭐 현장에서 크게 마필에 문제가 없으면은 이번 경주까지는 경주거리가 늘었으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경주까지는 인정하고 가자. 10번만 시티스타를 놓고 후자권은 현장감을 살리면서 압축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 교차 레이스 5경주입니다. 국산마 상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2번마 일망무제는 여기서는 또 와야죠. 2번마 일망무제는 예술이 명운이라는 마필을 지난주에도 강민이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잖아요. 그 예술이 명운이라는 마필 자체가 데뷔 초부터 사이즈가 셌던 마필입니다. 직전에 예술이 명운이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그게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자력이에요. 그 예술이 명운과 목차의 착차였다. 오늘은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조건까지 만났다. 또 선행을 나서지 못해도 선취입이 다 되니까. 9월 25일 날은 이게 얼레벌레 배당판 바람을 불었어도 강민이 꺾었어요. 왜냐면 1400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1200은 선취입이 다 된다. 봐야 됩니다. 2번마 일망무제 놓고 후차가 찾는 경주입니다. 외곽의 11번마 프라이빗 댄서가 직전에 1400에서 맥없이 무너져 버렸는데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긴 해요. 근데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에서 과연 이게 깜빡이로 팔리겠죠? 프라이빗 댄서가? 아닌가요? 영토대왕이 팔리나요? 프라이빗 댄서가 깜빡이로 팔리겠죠?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곽 게이트에서. 3번마 슬더쇼와이. 이거는 뭐 계속해서 강민이 좀 노려보고 있는데 텔 듯 하면서 안 돼요. 오늘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고 무엇보다도 줄어든 1200m 경주거리는 고배당으로 노려주셔야 됩니다. 10번마 스마일 퀸이 6월 10일 경주에 뛰었던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최근 두 번에는 1400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또 강민이 신경 쓰지 않고 꺾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6월 10일 경주를 보면 기록, 물론 경마가 기록 게임은 아닙니다만 13초구예요. 기록이. 선행을 나서고. 이것도 봐야죠. 1200이면 봐야 됩니다. 10번마 스마일킹까지 봐야 되고. 8번마 영토대왕은 10월 7일 경주에서 제가 이걸 꺾었어요. 거리적성 검증이 필요하다. 꺾었고 직전 경주도 꺾었습니다. 1200이라서 꺾은 거예요. 오늘도 1200이에요. 물론 직전 경주 끝걸음이 전보다는 좋아졌어요. 하지만 역시 1200 경주거리는 인기마로 가져가기는 조심스럽고. 5번마 다이나지 드림이 지금 휴양 공백이 있는데
제가 이거 직전 경주에서 인기 많아 팔렸어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죠. 승부 없다. 컨디션이 안 좋다. 제가 책임지고 꺾어들었던 마필입니다. 또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얘네 집은 또 감히 정확하게 승부지를 밝힐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2번만 일망무제를 놓고 가는데 2번 놓고 가는데 3번, 10번이 좋네요. 이 놓고 3템 맞고는 기본으로 공략하는 맞건이 되겠습니다. 11월 27일 일요일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구경주도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숨겨진 복병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3번마 꼬매클럽은 직전에도 1700 첫거리 도전에서도 강민이 실전 맞건 주목했던 마필 3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4번마 천지성공인데요. 이게 9월 25일날 2차권에서 우르르 뭉쳐 들어왔지 한 5마리가 우르르 뭉쳐 들어왔던 경주 여력이 없었어요. 직전 경주는 1400m 경주 거리에서 인기 많아 팔렸는데 사실 조금 불안하게 봤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널널하게 2착을 차지하니까 강민이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다시 1700 늘어난 경주 거리에 늘어난 부담 중량입니다.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고민이 필요한 마필이죠. 7번마 슈퍼브로드가 직전에 선두권이 무너지면서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도 강민이 좀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1700 경주거리가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터지면 다시 7번마 슈퍼브로드다 이렇게 판단은 돼요. 하지만은 부담 중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고 8번마 레인스카이는 대하시가 좀 많이 부족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직전에 여유있게 3착을 오긴 했습니다만 전개가 잘 풀려야 되는 상황이고 10번마 이글삭스가 10월 2일 경주에서 현장에서 원래는 김도주가 기승하려다가 현장에서 그 현종이로 안지 교체가 되면서 이게 폭탄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이죠. 직전 경주도 무난하게 연투를 했는데 특히 직전 경주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최적 전개 꽃 전개를 풀어갔던 마필입니다. 오늘 외곽 게이트 밀려있는 조건이면 거의 뭐 이게 깜빡이로 팔릴 분위기 같은데요. 못 믿죠. 못 믿는 마필이고 12번 스페셜 러너가요 10월 8일 경주에서 외곽에서 거리 손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발이 장난이 아니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뭐 대차로 늑발을 하고 깡바닥에서 전개를 풀어갔습니다만은 결승선에서는 뭐 다 때려잡는 탄력이었어요. 그래서 12번마 스페셜 러너 요거는 가져갑니다. 이번 경주 1700에서 지금 앞선이 강하지 않다고 봐요. 2번마 플루트비체, 4번마 천지성공, 또 9번마 스타보니비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가는데 이 4번마 천지성공이 이게 문제네요. 이게 그 라팔 부산 경마장에 그 라팔 있잖아요. 그 KL컵 대상 경기를 우승했던 그 라팔과 부모가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제 마필이라서 이걸 좀 계속 실전면을 째려보고 있는데 라팔도 거리적성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거든요. 천지성공도 좀 그렇고 또 카원이라는 마필이 이게 원래 2억짜리 마필이죠. 근데 이것도 혈통적으로 보면은 그 2011년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2착을 차지했던 우승 터치와 부모가 같은 전형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억짜리 마필인데 이것도 또 거리적성은 넉넉하지 못하다고 봐요. 너무 뒤에서 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터지면 카원이라고 보여지긴 한데 이것도 현장까지 고민을 필요하겠고 어쨌거나 이번 경주에서 강민 좀 세게 노리고 싶은 마필은 12번마 스페셜 러너입니다. 선두권이 불안한 편성에서는 12번 스페셜 러너의 선전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는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11월 27일 부산 6경주 혼합 1구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경주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3번마 인디안 스타가 아무래도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9월 9일 경주에서 메인스테이 강축에 또 인디언 스타 주력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고 직전 경주 제주 도지사배 대상 경주였는데 제가 이 다른 UCC 방송에서 이 오뚜고뚜기를 공개적으로 삭제 처리를 해드렸던 그 레이스였어요. 그리고 선행을 가는 인디언 스타 터치 플라잉은 서울 마필 중에는 노래되는 충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뭐 80배 되는 배당을 주워 먹어야 되는 그런 경주였는데 제가 현장에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 인디언 스타라는 마필은 선행을 나서면 무식하게 뛰는 말이에요. 쉽게 부러지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1200이기 때문에 감량 조건까지 좋기 때문에 이게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립니다. 다만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강한 편성은 아니었죠. 대상 경주라고 해서 다 센 놈들이 뛰는 건 아닙니다. 직전에 제주 도지사배는 안말들이 뛰는 경주였기 때문에 편성은 정말 약했어요. 이 오뚜고뚜기가 지난주에도 또 인기마로 팔렸을 때 강민 시원하게 꺾어드리지 않았습니까? 3번마 인디언 스타를 충마로 놓고 가지 않습니다. 이건 부러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배팅의 중심에는요 4번마 감동의 바다입니다. 4번마 감동의 바다. 원래는 60kg의 부담준량을 짊어졌어야 되는데 감량기수가 기승하면서 56kg. 감동의 바다는요 1200에서는 또 됩니다. 직전 경기도 1200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라고 아주 개거품을 물었던 마필인데 또 돼요. 3번마 인디언 스타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때려잡을 수 있어요. 3번마 인디언 스타는 5번마 가속 엔진 때문에 굉장히 전개가 불리합니다. 초반에 선행을 가더라도 가속 엔진이라는 마필 자체가 중속이 빨라요. 가속 엔진의 외곽 경합을 견뎌내야 되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7번마 모닝대로도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상승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7월 24일 날 뛰었던 그 경주 내용을 보면 기록 자체가 1분 12초 6입니다. 1분 12초 6.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모닝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1200이기 때문에. 3번만 인디언스타가 편하게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뛰었던 그 페이스대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디언스타도 여기서는 강축이 아닙니다. 부러질 수 있어요. 1번만 한강의 기적이 지금 문제복 마방에서 2마리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1번 게이트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요거까지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4번만 감동의 바다를 놓고 후자권에서 3번만 인디언스타는 좀 의도적으로 약하게 보고 싶네요. 5번만 가속행진과 7번만 모닝대로를 좀 더 세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사놓고 5번, 7번 배당 좋습니다. 3번 인디언스타가 강축으로 팔리기 때문에 사놓고 5번, 7번 기본 막권에 1번 한강의 기적까지만 관심권으로 좀 살펴보면서 4번만 감동의 바다를 놓고 가는 부산 6경주가 되겠습니다. 11월 27일 일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 1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2바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5번마 원더볼트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입니다. 직전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렸지만 강민이 책임지고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60kg의 부담 중량은 죽었다 깨도 안 된다. 무조건 꺾었던 마필입니다. 자, 오늘은 하중훈 기수. 하중훈 기수는 5월 27일 경주에서 이 마필을 끌고 입상을 했어요. 이 마필의 특징을 잘 아는 기수입니다. 57kg 부담량 다시 가벼워졌기 때문에 5번마 원더볼트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조건입니다. 하지만 강민은 이번에도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전의 사이즈로 보면 능력마가 맞죠. 예전 능력으로 보면 당연히 여기서 널널하게 대가리를 쳐야 되는 마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6살짜리 마필이고요. 이미 꺾어진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7월 30일 경주 보면 그때 하정훈 기수가 57kg 부담 중량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정말 맥없이 깨진 거예요. 맥없이. 뭐 외곽을 들고 거리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은 정말 맥없이 무너지더라. 1400 경주 거리가 원더볼트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 11월 27일 일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 1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10경주는 배팅 강도 2바이 올려서 강하게 들어가는 승부 경주입니다. 5번마 원더볼트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에요. 직전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강민이 책임지고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입니다. 60kg의 부담 중량은 죽었다 깨도 안 된다. 무조건 꺾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하정훈 기수, 감량 기수로 안지 교체되면서 57kg 부담량 가벼워졌습니다.
5월 22일 경주에서 하정우 기수가 이거를 끌고 들어왔죠. 57kg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원더볼트는 이번에도 세게 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이 번쩍번쩍 좋다면야 맥시멈 방어막건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충마로 공략할 수 없는 마필, 이미 꺾어진 마필, 하향세가 분명한 마필입니다. 예전 사이즈로면 당연히 여기선 대가리고 1400 경주거리가 분명 유리한 조건이지만 경주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원더볼트만 유리한 조건은 아니에요. 나머지 마필들도 1400이 정말 유리한 조건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원더볼트는 여기선 정계운이 많이 따라줘야 될 마필입니다. 7월 30일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렸는데 무기력하게 깨졌어요. 강민은 그 경주를 보고 원더볼트는 이제는 하향세다. 이제는 꺾어졌다. 다시 재기하기 어렵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인기 1위로 팔리기 때문에 이번 경기로 승부가 됩니다. 자, 강민이 여기서 배당을 노리는 충마는 물론 인기 1위 마필인 원더볼트가 부러지는 그림에서는 인기 마필 한 4, 5위권 되는 마필이 엮여와도 배당은 나와요.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충마로 놓고 가는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는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또 최근에 경주에서 계속 깨졌기 때문에 인기 순위가 한 4위권, 5위권 팔릴 것 같아요. 쌍승식까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계 상황을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웬만하면 쌍식으로 옵니다. 쌍식, 복식을 기존 막건으로 때리고 쌍식, 삼복승식, 뭐 쌍승식까지 다 노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식경주는 중배당, 중고배당 승부 막건 이빠이 들어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1월 27일 일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 2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분명 이변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두둑한 배당으로 확실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바마 테마 등극이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위너레드, 그바레피드. 그 강한 편성에서 3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행도 되고 쫓아가는 선입전개도 되는 마필. 구바마 테마 등극은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마필. 지울 이유가 없어요. 꺾을 이유가 없는 인기 마필입니다. 하지만 강민이 충마로 놓고 가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무조건 왔다. 경주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테마 등극도 이길 수가 있다 라고 확신을 하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한 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1번마 태양왕, 또 4번 스노우 카리스마, 뭐 이런 마필들, 또 호위무사, 뭐 골고루 팔려요. 근데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리는 충마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승부를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배당이 엮여 들어가면 이 8번마 금강제국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덜 팔리면 봐야 돼요. 지금 승군전이라서 아예 안 팔릴 분위기인데 정계 상황으로 보더라도 지금 앞선이 강하지 않아요. 자칫 앞선이 뭉개질 수도 있는 편성에서는 8번마 금강제국까지 엮여 들어가면 초고액 배당까지 가능하다. 자, 마지막 경주는요, 강민이 배팅에 힘을 실어드리면서 배팅의 중심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오는 마필, 확실한 대가리를 세워놓고 마지막 경주 중배당 승부막건 강하게 때리고 중고배당 대박막건까지 투틀 막건으로 노리는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요경마 월말 경주 11월 월말 경주 UCC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민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현장 변수를 살피면서 월말 경마인 만큼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